기초수급비 받을 통장을 만들 수 없으신가요? 수급비가 압류될까 걱정이신가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통장으로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압류된 통장 문제나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기타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수급비를 받지 못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비 받을 통장이 없거나 만들 수 없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압류된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을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압류를 걸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개설할 수 있으며 수급비 외의 금액은 입금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복지 씨는 과거 채무로 인해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려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무사 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수급비를 받으면 모두 압류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복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은행을 방문했고 어렵지 않게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한 뒤부터는 매달 안전하게 수급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대부분의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입니다. 이 기초수급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도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및 영상 설명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준비한 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통장을 개설한 뒤 반드시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계좌로 수급비가 입금되도록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다음으로 본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은행 방문이 힘들거나 신용 문제 등으로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배우자나 직계혈족, 삼촌이내 반계혈족의 명의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계좌는 오직 수급비 입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를 만들기 어려웠던 최영금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최영금 씨는 거동이 불편해 은행 방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딸이 대신 은행에 가서 위임장 등으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부터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매달 수급비가 입금되었고 최영금 씨는 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장 등을 만들기 어렵거나 경제적 문제로 압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및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글을 통해 빠르게 압류 예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빠르게 만드는 법을 확인하시고 개설까지 완료하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금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특히 고령자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현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급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국가 씨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은행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현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했고 이후 매달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기초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러한 노력이 모두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정부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절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점검받게 됩니다. 자녀에게 받은 용돈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박기초 씨는 자녀에게 매달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한때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이후 자녀와 상의해 용돈 액수를 조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통장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재산집, 전세보증금, 일반 재산 토지, 상가, 자동차 등도 모두 합산됩니다. 정부는 기본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최종적인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천만 원이 있더라도 전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통장 잔액이 적더라도 다른 재산이 많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입출금 내역도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큰 금액이 송금되면 정부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가족이 1천만 원을 송금하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활용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현금 지급 방식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소득 확인 절차에도 대비해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기초수급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볼겸복지부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